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둘의 세계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글로벌 결제망 역할부터 규제, 외환 문제, 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효용성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귀하께서 딱 들으시면 아실 수 있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뭐가 다르고 장단점은 뭐고 그래서 이게 귀하께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규모의 차이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같은 것들은 이미 글로벌 금융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2024년 거래액 추적치만 해도 거의 27조 6천억 달러. 이건 상상하기 힘든 숫자거든요. 27조 달러. 정말 엄청나네요. 그게 다 국경 간 거래에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시가총액도 한 2,500억 달러 넘고요. 일 거래량도 상당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의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죠. 그런 글로벌 규모에 비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시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총이나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시총 약 0.03억 달러, 일거래량 18만 원 수준, 비교 자체가 좀 무의미할 정도고요. 글로벌 사용은 당연히 없고요. 국내에서 이제 막 논의되는 단계니까요. 바로 그 규모와 영향력 차이가 이제 규제 접등 방식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정식으로 허용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법제화 전이죠. 나중에 만약 법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춰라, 아니면 준비금을 100% 쌓아라, 이런 식으로요. 아무래도 외환 통제나 금융 안정성 유지가 중요할 테니까요. 네. 반면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좀 상황이 복잡해요. 딱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 SEC, 여러 기관이 얽혀 있고 라이센스나 준비금 요건도 다 제각각이고요. 특히 USDT 같은 경우는 그 준비금 투명성 문제가 계속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게 좀 논란이죠. 정말 유사시에 1달러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이건 귀하의 자산 안정성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이게 또 외환 문제, 통화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에서도 경고했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확산되면 원화 수요가 줄고 자본 유출 통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네, 저도 그 보고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환위험 해지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아마 주로 국내용으로 쓰일 테니 외환 시장에 직접 주는 충격은 덜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외환 규제를 좀 피해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 해지 기능은 아무래도 달러 코인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안정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담보 구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답제화가 된다면 아마 1대1 원화 현금 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또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투명성 면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서도 좀 차이가 크죠. USDC는 비교적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USDC는 월별 감사 보고서도 내고 비교적 투명한 편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USDT는 여전히 좀 의문 부호가 붙어 있고요. 예, 예전에 그 테라루나 사태 충격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이 훨씬 민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사건 이후로 안정성 검증 요구가 훨씬 커졌죠. 그래서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투자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 거래할 때나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은 그냥 미래의 가능성 정도인 것 같네요. 국내 간편 결제에 쓰이거나 금융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잠재력은 이야기되지만 당장은 법적 근거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만약 이걸 해외에서 쓰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걸 받아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압도적인 유동성이랑 글로벌 네트워크, 이걸 무기로 이미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그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각국 통화 정책이나 금융 안정성에는 좀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반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금융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 통화 주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고 넘어야 할 규제나 치장의 벽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역할이나 현재 위치가 명확하게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접근성, 사용 편의성, 규제의 명확성 이런 대부분의 측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월등히 앞서 있죠. 하지만 한국이 만약 자체적인 규제 틀을 잘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다면 국내 금융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금융생활이나 혹은 비즈니스에서요,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편리함과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 그리고 언젠가 우리 곁에 다가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줄 수 있는 국내에서의 이점과 또 그 한계,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과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네, 특히 국가적인 통제 필요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이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